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으신가요? 나는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고 그들은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한 세상이 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큽니다.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모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관계는 만남이 지속될수록 흥미는 줄고 피곤은 늘어납니다. 이런저런 사연과 인연으로 시작된 인간관계지만 갈수록 상대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생각과 행동도 부지불식간에 드러납니다. 만남이 이어지면서 피곤함만 쌓이는 이런 인간관계는 가급적 빨리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다가는 내 인생도 피곤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면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미적지근하게 이어가다가는 내가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말과 행동은 본의 아니게 다른 방향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말과 행동의 저변에 깔려있는 감정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라는 책으로 저자 유영만, 출판사 나무생각입니다. 책을 통해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손절해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귀막힌 사람. 그는 만나자마자 따발총을 쏘듯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기만 합니다. 밥을 먹는 중에도 이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틈새를 노리다 내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도 기회를 주지 않고 본인의 주장을 늘어놓기 바쁩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 중간중간에도 계속 끼어들고 잠시 침묵이 흐르는 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나오는 대로 말을 쏟아냅니다. 시간이 지나면 도무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여러 명이 모여도 언제나 그는 혼자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아마도 개나리처럼 무리를 이루어 피는 꽃이나 집단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군무는 좋아하지 않는가 봅니다. 그는 모란꽃처럼 혼자 화려하게 피는 걸 좋아하고 혼자 춤을 추는 동물을 즐깁니다. 그를 만나고 집에 오는 날에는 귀가 먹먹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귀는 막고 남의 귀만 열어놓으라고 우기면서 일방적으로 떠들어대는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말은 적게 하고 많이 들으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사람은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미 자기 안에 답을 갖고 있습니다. 타협하거나 재고의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자기만 옳고 자기만 중요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대를 깔보거나 업신여기기까지 합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소통의 문은 닫히고 불통만이 남습니다. 자리가 길어지면 우라통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빨리 이야기를 끝내고 자리를 뜨는 게 상책입니다.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청할수록 겸손해지고 상대를 존중하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귀를 기울인다고 해서 내가 기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자존감을 세워줌으로써 나도 더불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세를 낮추고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대화는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겸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말 잘하는 입담의 달인보다 귀를 기울여 듣는 경청의 달인이 이끌어갑니다. 입으로 한 가지를 말할 때 귀로는 두 가지를 듣기 바랍니다. 단점만 지적하느라 장점을 볼 시간이 없는 사람. 이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상대의 단점을 발견하기 위한 삶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상대의 단점을 끄집어내서 질책하는데 천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매서운 눈은 처음부터 상대의 단점을 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와 만날 때마다 느끼는 점 가운데 하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너무 부정적이고 편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SNS에 댓글을 쓸 때도 시종일관 부정적입니다. 근거 없는 낭설을 퍼뜨리거나 상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을 쓰는 사람들의 마음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발전적으로 개선하도록 얼마든지 피드백을 해줄 수도 있는데 언제나 악플을 달아서 상대의 의도를 비틀어 버립니다. 긍정보다 부정, 장점보다 단점을 보는 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온 탓에 그들은 모든 사람과 이야기할 때마다 꼬투리를 잡아물고 늘어지는데 천재입니다. 자신이 잡은 그 작은 꼬투리가 세상의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먹구름 속의 태양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비록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어도 그 뒤에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앞에 세상은 가능성과 기회의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꼬투리만 잡는 사람은 항상 자기 앞에 펼쳐진 악조건과 불행을 탓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탈출할 기회를 모색하지만 누군가는 어차피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안 될 수밖에 없는 온갖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안 되는 방법을 찾아 자기 합리화를 추구하는 사람과 되는 방법을 찾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무느려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덕분에라는 말보다 때문에라는 말을 남발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만든 것은 모두 남 탓, 환경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볼 때도 장점보다 단점을 주로 봅니다. 뒤에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고 탓하거나 험담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보다 칭찬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인생이 풀립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자신에 대해 그리고 타인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의 말을 건넬 수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렴치한 사람. 염치가 있어야 밥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염치가 없다는 말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염치라고는 쥐똥만큼도 없는 사람을 자주 만납니다. 염치불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염치는 부끄러움을 하는 마음을 뜻하고 불고는 돌아보지 아니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염치불고하다는 염치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염치를 차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고 남에게 부탁하고 요구만 합니다. 의무는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는 사원, 출석은 성실하게 하지 않고 성적은 좋게 달라는 학생, 입법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월급만 축내는 국회의원, 힘들게 일하지 않고 밥값만 축내는 위원회 구성인이 모두 염치불고하고 권익만 앞세우는 무렴치한 사람입니다. 몰래 나쁜 것을 하고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행동을 보고 염치 없다고 합니다. 분명 쓰레기장이 아닌데도 남몰래 쓰레기를 무단 투척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경고문도 통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염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능력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숭고한 미덕입니다. 갈수록 염치 없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려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만나서 깨닫고 반성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책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의 부끄러움을 감지하고 반성할 수 있는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회 풍토가 염치 없는 인간을 양산하는데 더욱 부채질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모렴치한 생각입니다. 쓰레기를 집 밖에 버리면 우리 집은 깨끗해지지만 함께 쓰는 공유 공간은 지저분해진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모렴치를 넘어 파렴치 수준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고
언제나 변명과 기만을 일삼는 사람은 모렴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고 비인간적인 작태를 일삼는 사람은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과거로 향하는 꼰대. 지금 여기서 살고 있지만 언제나 그의 거처는 과거입니다. 그때가 정말 좋았었는데 좋은 시절 다 갔다고 합니다. 그때는 정말 재미있었는데 지금은 힘든 일만 반복된다고 불평들을 합니다. 그 옛날에 술 마시면서 주고받던 대화도 끊임없이 되풀이됩니다. 10년, 20년이 훌쩍 지나고 세상도 많이 변했는데 생각이나 경험은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도 지금 또는 자신이 꿈꾸는 미래에 비추어 각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과거가 언제나 다시 태어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왜 시대착오적 발상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옛날만 들먹이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현재도 없습니다. 달콤한 향수와 아련한 추억에만 흠뻑 젖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 인식과 미래 전망이 없습니다. 경험을 지속적으로 갱신하지 않고 과거의 경험에 매몰되어 있으면 위험한 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거 없는 이상향에 기거하는 그들은 현실 세계에서 퇴치해야 할 첫 번째 타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면 과거 이야기로 꽃을 피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만날 때마다 예전에 자신들이 생각하고 행동했던 추억에 빠집니다. 물론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며 잠시 향수에 젖는 즐거움을 무조건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이야기나 미래 이야기는 없고 온통 과거 이야기로 대화가 채워집니다. 꼰대들의 향연이 따로 없습니다. 과거의 성공 체험은 지금 여기서 미래를 준비하는 색다른 생각을 가로막는 장본인입니다. 수주대토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노력은 하지 않고 요행만 기다리는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토끼 한 마리가 전속력으로 달려오다 나무 그루터기에 머리를 부딪혀 죽는 것을 본 농부가 토끼를 공짜로 얻을 생각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나무 그루터기만 쳐다본 이야기에서 비롯된 사자성어입니다. 아널드 토인비는 수주대토를 휴브리스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과거 정치 권력을 잡은 창조적인 소수 집단이 상황이 판이하게 바뀌었는데도 과거의 성공 체험을 반복하려다 도리어 사회를 후퇴시키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과거의 추억은 상상력의 재료가 되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매몰될 경우 현재와 미래까지 삼켜버립니다. 과거의 성공 체험에 매몰될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낯선 생각을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 그는 모든 인간관계를 거래로 봅니다. 아니, 사람 자체를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자원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필요할 때만 나타납니다. 정작 내가 필요할 때 그는 시선을 회피하거나 필요한 자리에 없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나는 이런 사람에게 장문의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내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간절한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고심 끝에 아주 짧게 답장을 썼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서 긴 사과문을 받았지만 마음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메일을 보내는 나라고 속 시원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이 충족되면 언제든 떠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순간에만 잠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필요한 걸 얻어내면 그만입니다. 그에게는 인간관계도 늘 거래의 연속입니다. 가끔씩 느닷없이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경조사는 기본이고 자신이 최근에 무슨 일을 하나 기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조언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부탁하는 사람은 나를 잘 알지만
직업상 나는 그를 언제 만났는지 기억조차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를 아주 잘 아는 사람처럼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다가왔다가 필요한 걸 얻어내면 이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자신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그들의 태도에 인간적 피로감을 느낍니다. 사람은 도움을 주고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그래서 의존적이며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옵니다. 그 필요가 충족되면 소식을 끊고 살다가 다시 뭔가가 필요해지면 뻔뻔하게 다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하는 수동시계와 같습니다. 애정과 관심이 식으면 관계에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생깁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와 부탁하면 결코 필요한 걸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필요로 맺어지는 계약관계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필요로 맺어진 인간관계는 필요가 없어지면 관계도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끊어진 인간관계를 필요한 게 생길 때 다시 이어나가려고 시도하지만 관계 회복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의지하면서 의지를 불태우는 게 사람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얻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만 얌체처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생길 때만 도움을 부탁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보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내 삶의 위기가 시작되는 시점은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지표는 내 이야기보다 남의 이야기가 내 삶에 점차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하루를 돌이켜볼 때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시간보다 남의 생각에 기대어 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내 삶을 한 번쯤 돌이켜볼 때입니다. 내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삶,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면서 자기만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사람은 누구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자기만의 체험적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도전을 해야 나옵니다. 어제와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겪은 파란만장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축적되면 역사가 되고 역사가 축적되면 길이 생깁니다. 스토리가 풍부한 사람은 그만큼 역동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나온 과거의 추억도 풍부합니다. 과거가 풍부하면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힘도 강력해집니다. 매 순간 느끼는 삶의 밀도에 관심을 갖고 그 순간에 자신이 느끼는 감각적인 행복감을 중시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경험을 축적하는 사람은 삶의 속도보다 밀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속도가 앞만 보고 달리게 하는 자극제라면 밀도는 매 순간을 의미심장하게 느끼면서 살아가게 하는 완충제입니다. 남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남의 이야기를 수집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보다 자신의 일에 열정적으로 몰입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체험적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되는 방법보다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 오랫동안 생각만 계속하는 사람은 검토만 거듭하다 결국은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가슴으로 느낌이 왔을 때 들이대고 저지른 사람입니다. 가슴으로 다가온 느낌은 지금 당장 하라고 하지만 가슴에서 머리로 올라간 생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가슴으로 다가온 느낌은 찰나에 일어나지만 머리로 하는 생각은 오랫동안 반복해서
검토하는 가운데 또 다른 생각을 잉태합니다. 가슴은 정직하지만 머리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가슴은 계산하지 않지만 머리는 이해타산을 따집니다. 가슴으로 느낀 점을 머리로 계산하면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점차 실천에 옮기기 어려워집니다.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안 되는 이유나 안 해도 되는 핑계를 찾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아플 지경에 이르렀어도 생각만을 거듭하다 보면 내가 지금 당장 실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이유가 떠오릅니다. 예를 들면 사하라 사막에 마라톤을 뛰러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가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사막은 위험하고 경비가 많이 들고 체력이 안 된다는 핑계를 대면서 안 가도 되는 이유들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뭔가 다른 사람은 앉아서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오랫동안 생각하기보다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면서 되는 방법을 찾습니다. 안 해도 되는 이유는 머리가 만들어내지만 되는 방법은 몸이 만들어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머리로 판단해서 결정하기보다 몸을 움직여 체험적으로 결정합니다. 물론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고 일어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서 따지다가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무조건 들이대고 저질러도 문제가 많지만 너무 세밀하게 분석하고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내 삶의 위기는 도리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왜 그 일을 해야만 하는지, 그 일을 해서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 일을 하다가 위험에 빠지지는 않을지 고민하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몸을 던져 과감하게 실행해야 할 때는 몸을 던져야 합니다. 삶의 위기는 위기 상황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음에도 행동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집에 불이 났으면 우선 불부터 꺼야 합니다. 불을 끄기 전에 불이 왜 났는지, 이 불을 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조치인지 계속 검토하다가 결국 집도 태우고 본인도 위기에 빠집니다. 한국인의 세계적인 경쟁력은 검토 능력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다 내리는 결론은 더 열심히 검토해보자 또는 적극 검토해보자입니다.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하거나 생각만 하다가 결정적인 찬스를 잡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거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헤매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거듭하다 결국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방법은 실행하기 전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실행하는 가운데 부각되는 대책입니다. 실천이 곧 방법입니다. 실패보다 무서운 것은 실기, 즉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지만 시기를 놓치면 다시 할 기회조차 잃어버립니다. 경험보다 욕망을 자극하는 물건을 사는 사람. 물건은 살수록 더 사고 싶지만 사는 순간만 만족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물건을 사고 싶습니다. 이에 반해 경험을 쌓으면 시간이 흘러도 오랫동안 감동이 유지됩니다. 결국 인생의 말년에 남는 것은 내가 어떤 물건을 사들였는가에 있지 않고 내 몸에 강렬한 추억으로 아로새겨진 다양한 경험을 어떻게 사서 즐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품 팔아서 사들여야 하는 것은 백화점에 전시된 명품이나 상품이 아니라 아직도 가보지 못한 낯선 곳으로의 여행입니다. 여행은 지금 떠날 수 있을 때 떠나야 떠날 수 있습니다. 머리로 생각을 거듭하면 할수록 떠나지 못하는 이유로 자신을 합리화시킬 뿐입니다. 나이 들어서는 돈과 시간이 필요하고 건강한 몸도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단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하면 연골이라고 말합니다. 연골이 멀쩡하지 않으면 일상도 멀쩡하지 않습니다.
연골이 없으면 그때부터 삶은 골골해지기 시작합니다. 연골이 아직 멀쩡할 때 여행을 떠나거나 해보고 싶은 일을 하고 더 많이 체험하고 느껴보길 바랍니다. 결국 내 몸에 남는 것은 가슴으로 느낀 경이로운 체험뿐입니다. 긁지 않으면 긁힙니다. 이것은 내 삶의 철학 중 하나입니다. 카드의 용도는 긁는 데 있습니다. 다만 무슨 목적으로 긁느냐에 따라 내 삶에 남겨지는 흔적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카드는 물건을 사기 위해 긁기보다 나에게 감동을 선사해줄 체험을 사기 위해 긁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면 순간적으로 만족하지만 경험을 사면 삶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감동을 준 순간순간의 경험들이 나의 심장을 떨리게 하고 삶의 자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밥 먹듯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점심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다 되었는데도 연락이 없습니다. 궁금해서 전화를 해보아도 받지 않습니다. 나름 걱정을 하면서 점심도 굶게 되었는데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과음을 해서 그제야 일어났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정나미가 뚝 떨어집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끈이 뚝 끊어지는 기분입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저녁 약속을 했는데 하루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1시까지 가면 되냐고 묻습니다. 나는 저녁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는 점심 약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나는 점심 약속이 있는 상황이라서 난처했습니다. 분명히 저녁 약속이었는데 어찌된 일인가 싶어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저녁 약속이었습니다. 상대가 점심 약속으로 착각한 듯 했습니다. 이 또한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후자는 그래도 사과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으니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은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그만큼 책임감이 뒤따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사람은 몇 날 며칠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면면을 새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버리지 않는 기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일수록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밥 먹듯이 약속을 하지만 지키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왜 그런 약속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일을 기획하기도 힘들 뿐더러 친구로 두기도 어렵습니다. 신뢰는 사람과 사람을 끈끈하게 이어주는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그에 대해 의문을 품으면 관계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둘 이상의 사람이 같이 만들었지만 상대의 의도나 의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는 게 신뢰입니다. 신뢰로 형성된 관계이지만 어느 시기부터 무례가 반복되면서 사소한 일도 삐걱댑니다. 가까웠던 관계에는 어느새 거리가 생기고 무관심의 잡초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관심 밖으로 아예 밀려나 버립니다. 그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신뢰가 힘겹게 싹 터서 자라기도 하고 무심하게 잡초가 자라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책의 핵심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곧 내가 만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꾸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밖에는 전달해드리지 못하니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꼭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